레슨 2-4 추가 희생 더 나은 명분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목적이 있는 정원은 씨앗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려면 당신이 추구할 목적을 찾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따라가라. 월리스 휴이.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대가를 치르든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특별한 삶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킨다. 화창한 여름날 아침, 정원사는 이웃집들에 있는 제러들을 창너머로 지켜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화단에 물을 주면서 너무 오래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 보였다. 편안한 삶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 주지 않는다. 정원사는 집 밖으로 나가서 제러드에게 울타리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해보세요. 자넨 일 하나를 마치고 다음 일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그런가? 제러드가 웃었다. 좋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오래죠. 특히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게 된 이후로는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얼마 전에 자네가 했던 말을 생각해 봤어. 자네가 말했지? 궁둥이가 닳도록이라면 종국에는 다 잘 될 거라고 말이야. 네, 그게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전 혼자 일해서 성공하는 편이에요. 신이든 종교든 공상이든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제러드가 말했다. 자네와 철학을 논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할 질문이 분명해졌네. 왜 자네는 지금 당장 남는 시간을 돈 버는 데 쓰지 않는가? 왜 다음 일을 구하기 전에 돈이 될 일을 찾지 않는 거지? 철물점에서라도 일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정원사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잠시 쉬었다. 그는 노동을 존엄하고 성스럽게 여겼다. 그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은 노동에서 나왔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뭐가 문제인가? 평범한 일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군. 그게 자네가 수없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전 지금 엔지니어 일을 찾고 있어요. 제러드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자네는 지금 정원에 물을 주고 있어. 제러드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는 평범한 일을 해도 자네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저 매일 일을 하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라고요? 그게 이 꽃에 물을 줘서 버는 것보다 많을걸? 정원사가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총 저축액은 있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에 관한 거야.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지. 그 시간을 직업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잖아. 생각해 볼게요. 제러드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의 정원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생각하게. 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네. 희생은 더 나은 명분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부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특별한 희생과 평범한 노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쥐 같은 농부 우화에는 그 차이가 묘사되어 있다. 어느 겨울날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밥과 셀리는 수수한 농장을 하나 샀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았고 유산을 투자해 농장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 봄이 찾아왔고 얼어붙은 땅이 녹았다. 밥은 평소 차림으로 일하러 갔다. 매일 그는 농장에 나가 울타리를 세웠는데 농장을 세 구획으로 나누는 울타리였다. 마침내 울타리가 다 세워졌고 밥은 그 중 한 구역에서만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었다. 이웃들은 호기심에 차서 그를 관찰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이 희한한 일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무슨 이유인지 밥과 셀리는 땅의 3분의 1만 이용해 딱 먹고만 살았다. 밥은 매일 오후 4시 반에 일을 마쳤고 마을에서 원래 하던 일도 계속했다. 주 40시간은 밥에게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었다. 마침내 언덕 위에 있는 농장에 사는 노인 한 사람이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다. 그는 몇 년간 지켜본 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저 이상한 놈은 왜 땅의 3분의 1만 경작하는 거지? 노인은 터벅터벅 농장을 가로질러 갔고 현관 발코니에서 빈둥대는 밥을 만났다. 노인이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궁금해 죽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자네는 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나? 낮에 일을 다 했는데요. 전 4시 반에 농장 일을 마칩니다. 좋아. 이렇게 묻겠네. 자네는 왜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중 한 구역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셨군요. 밥이 활짝 웃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앉으세요. 제 비밀을 알려드리죠. 노인이 한숨을 쉬고는 밥 옆에 놓인 흔들 의자에 앉았다. 전 균형 있는 삶을 원해서 농장을 세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자네에게 어떻게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노인이 말을 재촉했다. 밥이 그에게 윙크를 했다. 구역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거 모르시죠? 노인이 미간을 모으고는 농장을 살펴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각 구역에 보통, 추가, 쥐라고 써놓은 게 보였다. 대체 저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랑스럽게 농장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은 보통 땅이에요. 제가 저 구역에 머물 때는 과도하게 일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거예요. 노인의 입이 불신으로 벌어졌다. 그게 자네가 매년 땅을 3분의 1만 경작하는 이유인가? 저 구역은 보통 땅이잖아요. 저곳은 저와 셀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곳이에요. 저기에는 주 40시간이 필요하고 영감님이 일하실 때 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밥이 말했다. 노인은 아직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저 추가는 뭔가? 추가는 추가적이고 특출난 걸 의미해요. 밥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다. 저 구역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저긴 보통 수준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높거든요. 추가로 일을 하고 추가로 돈을 더 벌지만 추가로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죠. 아니, 하지만 자네 땅의 3분의 1이잖아. 괜찮으시다면 영감님 땅에도 해보세요. 추가 구역은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진짜 우선순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욕심일 뿐이죠. 그럼 진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제가 세상만사를 다 아는 건 아니라서요. 좋아. 그럼 저 쥐는 뭔가? 노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저긴 제가 탈출하러 가는 곳이에요. 저 땅에 들어가면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말하지 못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생각 없는 동물
쥐처럼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전 움직임을 멈추고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제 시간을 다 써버려요. 돈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죠. 그래서 요는 뭔가? 밥벌이 때문에 하는 일상적인 노동에서 삶의 균형을 잡고 살려는 거예요. 동시에 추가 노동이나 필요한 시간에 맞서서 여가 시간도 확보하고 끊임없는 돈 걱정에서 놓여나려고요. 노인이 턱을 문질렀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나? 뭔데요? 밥이 실실 웃었다.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걱정을 덜어내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생각. 그러면 여가 시간에 뇌 없는 쥐처럼 보낼 필요도 없지. 이 이야기는 내게는 터무니없게 들린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실을 일깨워준다. 주 40시간 일하는 보통 땅에만 씨앗을 심으면 사는 동안 보통 수준의 수확을 거두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땅과 추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러니까 매주 가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사용한다면 평생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수수료에게 주는 셈이다.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면서 대가를 치를 수도,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할 수도 있다. 특별한 삶은 여가 시간을 희생시키지만 평범한 삶은 소중한 꿈을 희생시킨다. 인생 수업, 추가 희생. 내가 보낸 하루하루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했다.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후회도 없다.